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백승남 작가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완주 동양초등학교 김설희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나의 꿈은 소설가. 나의 꿈은 소설가다. 소설가가 되면 나의 창의력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그 소설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나만의 창의력과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스토리가 이상해서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해서 써나가는 게 나는 좋으니깐. 그리고 소설에는 여러 장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선택해서 그거에 맞게 쓸 수가 있으니깐. 그리고 내가 쓴 소설이 인기가 많아지면 기분이 좋아질 거다. 그리고 더 열심히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보여드려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스토리를 짜내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게 힘이 들기도 할 거다. 그래도 재미있게 보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면 좀 더 열심히 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거의 미래형이네요. 내 꿈은 소설가인데 소설가가 되면 이럴 것 네, 같다라고 네, 하는 네. 글을 써줬는데 실제로 글을 쓰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어린이의 추측이 맞나요? 어떤가요? 다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네. 내가 생각해서 써나가는 게 나는 좋으니까 네. 이거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즐기고 재미를 느끼니까 게다가 인기가 많아지면 기분이 좋아질 거 당연히 그럴 것 같고 그러면 더 열심히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추측으로 이어지는데도 네. 되게 맞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그러게. 거예요?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 칭찬받을 수 있고 당연히 그리고 힘이 들기도 그쵸 힘들죠. 힘이 들기도 할 거라는 것까지 생각이 미치는 걸 보니까 네. 진짜 작품을 써서 이 다음에 소설가가 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친구인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본 것 같고 네. 쉽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까지도 다 놓치지 않고 그리고 독자까지도 이 친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미있게 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예. 더 열심히 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문학 작품에는 독자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 알고 있는 친구네요. 막연하게 나 글 쓰는 게 좋으니까 작가 될 거야가 아니라 아, 네. 네, 자신의 꿈을 정말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더듬어 본 친구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되게 믿음이 가는데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독자와의 소통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혼자 쓰고 많은 거는 그냥 일기일 뿐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음. 재미있게 봐줄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예. 정말 진지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인 것 같고 앞으로 정말 소설가의 꿈 이루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김설희 친구 꼭 멋진 소설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희 친구의 꿈을 응원하는 뜻으로 노래 한 곡 보내드릴게요. 서울 한별초등학교 김수아 어린이가 보내준 노래입니다.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목소리가 참 막네요. 아, 네. 정말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 어린 시절에만 낼 수 있는 네. 맑은 목소리였고 이 노래가 설아 친구의 꿈을 응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어디선가 빛나고 있는 작은 네. 별들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노래도 별처럼 하고 제목도 작은 별이고 예. 노래 부른 임수아 친구가 또 한별초등학교네요. 그렇게 연관성을 찾아내시다니. 뭔가 별로 이루어진 노래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별의 총집합체. 목소리도 이렇게 예. 맑아서 맑은 별이 반짝반짝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하늘에? 정말 반짝반짝하는 네, 느낌이 네. 있었어요. 네. 선생님의 엄청난 해석에 따라서 더 멋있게. 아니 재주 많은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 연주한 친구들도 그렇고 같이 노래 불러준 친구도 그렇고 네, 맞아요. 여기, 이 수아 어린이도 그렇고 예, 우리 수아 친구의 별 한 보따리 솜씨 자랑에 이어서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동해 북삼초등학교 김은우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가장 무거운 기부. 나눔은 넉넉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프린트해서 보여준 기사를 읽으며 할머니께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서울 성북구청에 동전 기부를 8년째 이어오고 있는 80대 장선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할머니는 기초노령연금과 폐지수집으로 모으는 돈 외에는 수입이 없는데 8년째 비닐봉지와 저금통에 담아온 동전을 기부하고 있다니 할머니에게도 큰돈, 귀한 돈일 텐데 어린이들이 배고프지 않길 바라는 할머니의 소외된 곳을 향한 작은 관심과 마음이 크리스마스를 더 빛나게 하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은 콩을 심을 때 한 자리에 세 알씩 심었다고 해요. 한 알은 새나 벌레가 먹고 한 알은 이웃이, 마지막 한 알은 심은 사람이 먹기 위해서. 작은 콩알에 담긴 나눔의 마음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나눌 게 없다고 생각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반갑게 나누는 인사,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누고 기뻐하는 장선순 할머니처럼 12월 우리 함께 나누어요. 내 이웃을 위한 일, 나를 위한 일일 거예요. 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고 말했듯이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네요. 네. 그렇죠. 예. 어린이들이 소외된 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들이 많이 사연으로 오니까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오나요? 예, 그것만 집중적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어린이들이 또 되게 그러네요. 속이 깊고 사회적 약자 이런 네.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고 세계에서 힘든 일을 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도 크니까 예.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그 콩을 심을 때 한 자리에 세 알씩 심는다는 이 말이 어른들이 할 때랑 어린이가 우리한테 해주니까 느낌이 참 다르네요. 예, 정말 그 마음이 되게 소중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이 80대 할머니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초노령연금하고 폐지수집으로 모은 돈을 다시 기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도 생각나요.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제물로 뭔가를 바치는데 보석이나 큰 돈을 그때 어떤 거지인가?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 한 입을 거기에 바쳐서 그런 동화가 있었나요? 네, 저 사람이 최고다. 왜냐하면 그 동전 한 입은 저 거지의 전재산이니까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이소부화 같은. 저는 오히려 행복한 왕자가 생각났는데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처럼 내주고 결국은 모든 걸 다 내주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엄마가 프린트에서 이 기사를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어머니도 참 되게 멋지신 분이고 근데 저 또한 신문에서 기사로 읽었다면 조금 또 달랐을 것 같은데 김은우 어린이가 그 할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소개를 해주니까 감정이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눌 게 없다고 생각하느냐,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도 이분은 자기가 가진 것을 또 나눈다. 만약에 나눌 게 없다면 이 친구가 지금 한 말이 따뜻한 말 한마디, 반갑게 나누는 인사 같은 것을 나눌 수도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되게 마음에 와닿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웃을 위한 일, 나를 위한 일이다. 마침내는 나를 위한 일이다라는 데까지 이 친구가 마음이 미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정말 깊고 앞으로 이런 거 계속 간직하면서 자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잃지 말고 이런 바람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은우 친구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글이었고요. 결국은 지금 이 사연을 우리한테 소개하면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나눔이죠. 좋은 나눔이고. 그렇죠. 어린이 라디오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은우 친구의 따뜻한 글에 이어서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서울 행당초등학교 한희수 기자가 보내준 피아노 연주입니다. 아리랑.
버전의 아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악보를 보고 치는 게 아니라 네, 네. 나름 편곡을 한 것 같죠? 예, 편곡을 해서 네, 네. 쳐준 것 같은데 대단한데요. 아리랑이 예. 우리 민요잖아요. 예. 피아노는 서양 악기잖아요. 그렇- 근데 이 둘이 서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예. 같이 어우러지면서 크로스오버라고 하나요? 아, 뭔가 색다른 어떤 퓨전의 느낌이 네. 나서 되게 좋았어요. 국악기로 연주하는 것만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피아노가 보통은 또 다른 일반적으로 맛. 그렇잖아요. 예. 네, 예. 아리랑 하면은 제가 하는 해금으로 한다거나 그렇죠. 해금으로 한 분위기 그렇게 물씬. 막 아리랑의 그 느낌과 맛이 살아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피아노로 뭐 한음 이렇게 짚어가는 피아노라기보다는 뭔가 색다른 편곡 방식으로 네. 이렇게 막 흥을 오히려 네. 돋구는 아리랑을 들려줘서 되게 색다르면서 재밌었습니다. 네, 색다른 느낌의 아리랑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멋진 연주, 재미있는 노래,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 고민 상담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KFRIND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선생님의 책 이야기를 좀 해볼 시간인데 선생님 오늘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우리 연모에 들고 왔습니다. 우리 쉼표 연모. 이 책은 최근에 나온 청소년 소설인데요. 네. 청소년 소설이기는 하지만 저한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조카가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책 나오기 전에 원고였을 때 읽었어요. 그 자리에서 후루룩 읽으면서 오. 이 아이의 표현이 술술 잘 읽히고 재밌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 소설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왔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면 네. 충분히 읽지 않을까. 네. 그래서 소개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을 네. 갖고 왔고요. 네. 내용은 모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네. 배경은 조선시대고요. 네. 16살짜리 소녀 방선이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이 아이가 방관주라는 오빠가 있는데 둘이 살다가 오빠가 죽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죽고 나서 내가 앞으로 오빠로 살겠다 이러면서 오빠 옷을 입고 이제 남장한다 그러죠. 네. 과거를 봐서 장원급제해서 벼슬길에 나섭니다. 네. 그러다가 영혜빙이라는 동갑내기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와 동맹을 맺어요. 혼인 동맹이죠. 둘이 네. 여자끼리 결혼을 해서 내가 너의 남장을 도와줄 테니 너는 나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줘.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고 부부가 돼서 사는데 이 영혜빙은 오수다라는 비밀 모임이 있어요. 네. 이 오후에 자수와 차를 즐기는 여인들의 모임. 줄여서 오수다거든요. 이 오수다라는 모임을 통해서 소설을 낭독하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글을 쓰기도 하고 다 같이 어울려 금서를 읽기도 하고 이러는 일들을 하는 친구가 영혜빙이에요. 조선시대가 그 신분과 남녀의 차별이 되게 심하던 시대잖아요. 여자들은 벼슬을 해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배제와 차별 이게 일상화된 사회인데 그런 뿌리 깊은 차별과 배제에 맞서 나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둘이 처음에는 동맹을 맺은 친구였는데 갈수록 우정과 연정 사이를 넘나드는 이제 관계로 발전을 해 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갈등도 많이 하고 또 진정한 연모 사랑은 어떤 거구나 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결국에는 방선의 비밀이 밝혀져서 처형을 당해요. 여자가 사내 행세를 하고 벼슬을 했다. 이거는 거의 영모에 버금가는 중죄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명을 당하는데 방선과 영희빙의 이야기가 온 나라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오수다와 이 두 사람을 지원해주는 사람들의 지지와 협력이 빛을 발하거든요. 그 경문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홍보문을 막 써가지고 새를 접어서 계속 날리고 막 이러면서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들죠. 그 오수다의 동지들이 쓴 호소문 하나를 오늘 읽으려고 해요. 네. 중추원 판사 방관주를 아십니까? 여인이 관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옥에 갇혀 차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전에는 여인이 과거를 보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과거에 급제해 벼슬을 했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뛰어난 관리가 되었습니다. 사내가 아니라 여인이면 훌륭한 관리가 아닌 게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거짓이 되나요?
양반산의 목숨의 무게와 여인 목숨의 무게는 과연 다른가요? 천민, 평민, 중인, 소실, 서자, 기생들 목숨의 무게는 다른가요? 백성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나요? 사람은 누구나 서로 사랑하고 하고픈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나요? 성별과 신분이 아니라 능력과 노력으로 사람을 가르는 나라. 나, 당신, 우리 모두 마음껏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세상. 방관주 같은 관리가 더 많아지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나라입니다. 뭔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도 근데 조금 떠오르죠? 네. 천민, 평민, 양반 모두가 자기의 꿈을 펼치고 살 나라. 근데 네, 사실 네. 조선 시대는 봉건제 네. 시대니까 그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으니까요. 네. 조선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양반사대부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었던, 네. 그러니까 양반사대부들이 세운 나라라서라는 핑계만 대기에는 그 양반사대부 이외의 아까 제가 읽은 뭐 중인, 천민, 그렇죠. 평민, 네. 그리고 여인, 네. 뭐 소실, 기생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과 네. 핍박과 이런 게 대체적으로 너무 심했던 음. 사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이 특히 그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가르고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네. 특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별과 배제에 물든 어른들보다 더 열린 시선을 가진 친구들도 되게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른으로 자라가면서 네. 어느새 또 그런 걸 잊어버리고 또 사회의 통념이나 이런 거에 물들어서 같이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경계하고 저 자신을 닦아세우지 않으면 네. 그렇게 흘러가고 그냥 묻어가고 이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보다 일단 사람 자체로 먼저 존중하고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네, 보내는 네, 메시지가 네, 그런 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집중적으로 딱 압축되어 있는 네. 부분이라서 거기를 읽어주신 것 같네요.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사회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경계를 해도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건 좀 모순이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정의로운 마음 그리고 차별 없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읽어주신 것 같고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녀 사이에 갈등이라 그럴까? 남자 여자가 서로 여자는 싫어. 남자는 싫어라고 네, 하는 서로, 그런 게 좀 네, 심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커서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남자 여자를 따지기 이전에 같은 사람이고 옆에 있는 친구고 그 사람을 봐주는 거가 좋을 것 같다는 사람 생각이. 자체로 네. 사람 자체로 존중하고 네. 바라봐 주는 거.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남녀 이렇게 편을 가르고 네. 이러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네. 반면에 네. 요즘은 또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서로 고백하고 사랑하고 이러는 경우들도 또 초등학생 때부터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제가 네. 알기로는 네. 저학년만 돼도 사랑이라는 말들도 되게 쉽게 입에 올리는 시대가 네. 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속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의 꿈과 자유를 존중하는 게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랑에는 굉장히 다양한 네. 모습과 모양이 있을 수가 있다. 네. 꼭 남자와 여자와 둘이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 네. 자식 간의 사랑, 사랑도 그다음에 있고, 친구들 네, 사이의 사랑도 사랑, 있고. 그런 거 다 사랑이고 뭐 선생님하고 저도 사랑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다양한 모양과 빛깔이 있을 수 있고 네. 모두 다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네.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좀 더 진지하게 사랑에 네.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그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네.
사람과 사람 또는 뭐 그게 동물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생명체와 생명체들 간의 관계 맺음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다양한 빛깔과 깊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그러한 진정한 교류가 가능하려면 그것의 참모습들을 같이 나누어야만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 와, 표지만 봐서는 뭔가 순정만화 순정만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안에 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사랑 이야기로 읽어주면 최고죠. 다음은 동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인천 선원초등학교 양채준 기자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할머니의 마음. 할머니의 마음 양채준. 우리 할머니는 아침부터 밥 먹어라 하시고 또 학교 갔다 오면 점심 먹었냐 하시고 간식으로 빵 구워서 먹어라 하시고 또 저녁 먹고 나서는 과일 주냐고 물으시고 할머니는 다 까먹는데 날 챙겨주시는 것은 안 까먹으신다. 그건 바로 할머니의 사랑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짝짝 오늘 뭔가 타이밍이 딱딱 맞네요. 너무 잘 맞네요. 선생님이 열심히 사랑 얘기해 주셨는데 놀랍네요. 할머니의 마음이라는 시가 뒤에서 바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네요. 네. 너무나 할머니의 모습을 잘 포착한 것 같아요. 네. 할머니들 보통 이렇죠. 예. 아침에 뭐 먹어라. 좀 있으면 또 뭐 먹어라. 뭐 먹었냐.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과일 까라. 뭐. 과일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출출하지 않니? 떡 한 쪽 먹을래? 보편적인 손주를 사랑하시는 네. 할머니의 모습을 정말 잘 포착해서 시로 형상화해 준 것 같습니다. 항상 왜 동시가 뒤에 딱 반전 한 네, 네. 줄이 우리한테 큰 울림을 주잖아요. 할머니는 다 까먹는데 나를 챙겨주시는 거는 안 까먹는다라는 네. 이 말이 할머니의 사랑을 딱 네. 압축적으로 보여준 말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알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네. 이거를 알아주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 그게 너무 기특하고 네, 고맙네요. 네, 그렇네요. 이 마음을 알아줘서. 우리 최진 기자 할머니 혹시 이 시를 들으신다면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고요. 할머니한테 낭독해드리기를 권합니다. 예, 정말 우리 최진 친구 꼭 할머니한테 이 시를 가져가서 약간 쑥스럽겠지만 네, 한번 읽어드리면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챙겨주시지 않을까요? 먹을 거? 그럴 수도. 꼭 그 이벤트. 네, 할머니 해주시고. 앞에서 꼭 읽어드리세요. 네. 사연 읽어드릴게요. 원주 봉대초등학교 김다희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겨울 음식. 나는 계절 중에서도 겨울이 가장 좋다. 크리스마스랑 내 생일이 겨울에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연말의 화려한 분위기와 겨울의 재밌는 놀이들이 좋아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겨울에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좋다. 새콤달콤 딸기부터 내 마음까지 두둥실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호빵. 찬란하게 혀를 휘감는 매콤달콤 떡볶이까지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만큼은 진짜 진심인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겨울 음식들을 소개해보려 한다. 시작하기 전에 배가 고파져도 나는 책임 안 질 거니까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는 점 말하고 시작하겠다. 저 지금 배고픈 거 어떻게 하셨죠? 그러니까 침 넘어가는데요. 첫 번째, 딸기. 과일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최강의 맛을 자랑한다. 한 입 베어물 때 입안 가득 퍼지는 과즙도 최고지만 목구멍 뒤로 넘어가는 휘황찬란한 맛이 일품이다. 윤기가 자라락 흘러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비주얼하며 어떤 음식에 곁들여 먹어도 잘 어울리는 맛이라니 정말 안 좋아할 수 없는 음식이다. 두 번째로 호빵이다. 빵 안에 팥소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점도 좋고 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점도 좋다. 외투 안을 파고드는 칼바람 날씨에 김이 솔솔 나는 호빵이란 정말 마음속 깊숙이까지 따뜻해지는 맛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어묵과 붕어빵. 보통 포장마차에서 같이 팔곤 하는 음식들이다. 지나가다 한 번씩 먹어주면 괜히 배시시 웃음이 나오는 맛이랄까? 매콤한 양념 어묵도 맛있고 따끈따끈한 국물 어묵도 맛있는 데다 추억의 맛 팥 붕어빵도 맛있고 달달한 마왕 슈크림 붕어빵도 맛있다. 아니 다 맛있으면 어쩌라는 거지? 아마도 이건 다 맛있으니 다 먹으라는 신의 뜻이 분명하다. 네 번째로 귤이다.
하나씩 먹을 땐 맛있는 줄 모르겠는데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한 박스가 사라져 있는 마법의 음식이다. 입이 심심할 때 이불 속에 들어가 TV를 보며 먹으면 수명이 자동 연장되는 기분이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손이 노래질 수 있으니 조심하자. 마지막으로 떡볶이. 사계절 내내 언제 어디서 어떤 종류를 먹어도 맛있는 국민 음식이다. 특히 눈 내리는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다. 매콤한 맛 안에 살짝 곁들여진 달콤한 맛하며 말랑한 떡 안에 버무려진 양념 맛이 완벽하다. 단점은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다 보면 살이 찔 수 있다는 거다. 이상 맛있고 사랑스럽고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겨울 음식들을 소개해봤다. 세상은 넓고 맛있는 음식들은 많다더니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럼 난 맛있는 겨울 음식들을 먹으러 가봐야겠다. 안녕. 야, 이 친구 묘사가요. 네. 휘황찬란한 뷔페를 쫙 차려놨는데 막 음식이 보기도 좋고 색깔도 이렇게 화려해가지고 네. 이거부터 먹을까 저거부터 먹을까 막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예, 다혜 친구의 현란한 묘사에 네. 그 작가 선생님이 막 휘둥그레지셨어요. 그 음식의 생김새, 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의 내 기분, 그리고 그 음식의 맛 이런 네. 거를 글로 이걸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잖아요. 네. 진짜 맛깔난다는 네, 게 네, 이런 거 아니에요? 맛깔나는. 문체라고 한다면은 네. 화려체? 예, 화려체. 저는 맛깔체로 하겠습니다. 맛깔체와 화려체가 뒤섞인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럼 화려 맛깔체. 아, 그거 좋네요. 화려 맛깔체. 본인이 좋아하는 딸기, 호빵, 어묵, 붕어빵, 귤, 떡볶이를 소개하기 전에 어떤 음식이 나올까? 이렇게 예. 독자를 만들고 나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호기심을 확 불러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면서 배가 고파져도 난 책임 안 질 거니까 주위에서 예방 주사까지 딱 맞추고 소개를 예고편을 시작하는. 먼저 하고? 네,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거를 그러게요. 지금 꼽아줬는데 네. 사실은 딸기 제철은 겨울이 아닌데. 제철 음식은 아니죠. 예, 근데 겨울에 딸기가 봄바람 제일 불어. 맛있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도 제가 딸기 먹었는데 그 맛이 생각나게 하는 글이었어요. 호빵도 그래요. 호빵도 예. 외투안을 파고드는 칼바람 날씨에 예. 김이 솔솔 나는 호빵 이 둘을 딱 대비하면서 정말 따끈따끈 맛있겠다 하는 우리 후각과 시각을 막 자극을 하잖아요. 절로 입에 군침이 돌게 만드는 글. 와, 재밌게 네. 잘 봤습니다. 결말도 좋습니다. 세상은 넓고 맛있는 음식은 많다. 어느덧 이제 저희가 준비한 사연이 다 끝났어요. 선생님 네. 두 번에 걸쳐서 네. 방송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마지막을 너무 화려하게 장식해가지고. 배고픕니다. 아,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저 이 친구들 사연 읽으면서 이 근래 몇 달 동안 못 웃었던 웃음을 한꺼번에 다 웃은 거 같고 이 친구들이 밝고 시선도 많이 열려 있고 네. 생각도 깊고 네. 또 자기만의 예. 즐거움과 행복 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쁘고 예.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네. 하는 것이 선생님을 행복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의 방송 즐거웠고요. 선생님 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곰이랑 문이랑 문이야 딩동댕의 반대말이 뭐게? 딩동댕의 반대말? 댕동딩. 아니 모르겠어. 정답이 뭐야? 땡. 아이 참 정답이 뭐냐고. 딩동댕의 반대말은 땡이야 땡.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겨울방학에도 어린이 라디오와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춥지만 밖에서 신나게 잘 뛰어노시면서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